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중 무역전쟁 시리즈 제1부 정치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의회의 견제와 행정명령 vs 당과 국무원의 지침이 무역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의 정치 구조부터 짚어볼게요. 미국은 삼권 분립 체제잖아요. 의회는 예산과 입법 권한을, 대통령은 집행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권한 나눠갖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견제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급할 때는 행정명령이라는 수단으로 빠르게 정책을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의회가 예산을 끊거나 청문회를 열어 문제를 제기하면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좀 다르죠. 중국은 공산당 중앙의 결정이 곧 국가 방침이 되고, 그걸 국무원이 구체적인 지침으로 만들어내면 전국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중앙집권적 구조이기 때문에 의회의 견제 같은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구조 차이가 무역 정책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매겼죠. 그 다음엔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어치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했어요. 대통령이 혼자 결정을 내리고 실행한 거죠. 이에 대해 의회는 무역소위원회 청문회를 열고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견제했는데, 이런 식의 줄다리기 속에서 관세 정책은 자주 바뀌었고, 기업들은 다음날 어떤 조치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바이든 행정부 때도 비슷했습니다. 코로나 대응, 반도체 지원 등도 행정명령으로 신속하게 추진했지만, 예산을 확보하려면 결국 의회와 협의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정책이 늦어지거나 후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강력한 집행력과 의회의 견제가 교차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드러났죠. 그럼 중국은 어땠을까요? 미국이 관세를 때리자마자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바로 대응 지침을 내렸고, 국무원이 각 성에 시행령을 하달했어요. 대두, 에너지, 화학제품 같은 주요 품목에 보복관세를 부과했죠. 이게 수일 안에 실행됐습니다. 또 국영은행이 저리로 융자를 해주면서 기업의 피해를 줄이려고도 했고요. 중앙집권 구조 덕분에 속도는 빨랐지만, 한 가지 문제는 각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지침이 내려졌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과도한 보복 조치로 오히려 현장 반발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한국도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이 있지만 국회의 예산과 입법 권한을 고려하면 무역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는 임시특별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합의를 도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가 정한 지침을 지방정부와 협의해서 실행하면 정책 속도와 지역, 특수성 모두를 잡을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도 많이 들려주세요.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미래상상한국 채널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